자폐 아동들은 잘 안 나와요. 이게 뭐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이게 자폐의 사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아이들의 두뇌와 마음을 치료해온 노충구 원장입니다. 요즘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정의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자폐라고 하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과 좀 공감하는 뇌 영역의 발달이 좀 지연되는 경우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자폐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레이드별로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이제 범주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폐라면 어떤 증상들 주로 보이나요? 자폐 아동들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하고 눈 맞춤이 잘 안 돼요. 눈 맞춤이 되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읽어내고 언어 발달도 사람들과 이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언어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공감 영역이 이제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의 발달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죠. 보통 아이들은 네네. 좀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차이를 구분할까요? 일단 자폐 아동들은 낯가림이 잘 안 나와요. 낯가림이라는 거는 사람을 인지하고 익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낯선 사람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낯가림이 생겨요. 외부 자극들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그냥 사물하고 거의 이제 같은 값으로 뇌에 이제 인지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낯가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낯가림이 안 생기는 아이들, 누구한테나 가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 발달이 약간 늦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 또 궁금한 게 이제 자폐는 스펙트럼이라고 방금 하셨잖아요. 저증, 그 중증, 또 이런 게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이제 호명 반응이라고 해요. 이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쳐다봐야 되고 사람한테로 주의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호명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계속 너무 사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책을 보는데 막 불러도 계속 책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의 영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영재가 아니고 자폐였던 거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내원하는 자폐 아동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언어가 늦게 돼요. 또래들이 이제 2살, 3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면 그 이후 도대체 어떻게 발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늦은 상태로 오셔서 도대체 이제 왜 언어가 늦느냐? 자폐의 경우는 사람에 대한 이제 공감과 인지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언어가 지연되는 경우예요.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랑 이제 관련돼서 언어가 늦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폐인 건 아니겠네요? 경우에 따라 이제 많이 달라요. 그냥 일반 아동으로 보이는데도 이제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이제 언어적인 영역이 있고 비언어적인 영역이 있어요. 언어적인 영역은 조금 더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감성적이고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영역이에요. 요게 요즘 MBTI로 얘기하면 T냐 F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T의 영역만 발달을 하고 있고 F 영역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가 자폐다.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폐의 특징 중에는 이제 표정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얼굴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의 표정도 내가 인지를 못하고 그렇다면 내 얼굴의 표정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경직되어 있는 표정입니다. 웃을 때도 되게 어색한 웃음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미소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발달 과정에서 엄마가 웃어주면 같이 웃어주고, 근데 이 자폐 아이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웃어주질 않아. 뭐 시크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이게 자폐의 사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을 좀 길러줄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것부터 먼저 우리 부모님께 요청하시나요? 아이하고
아이 컨택이 먼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엄마 눈을 봐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거든요. 엄마 눈은 어디 있어? 눈? 그러면 아이가 이제 눈을 잠깐 봐요. 그러니까 눈 잠깐 보고 또 다른 걸 막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아이를 환기시켜서 눈을 보게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 얼굴의 표정에 좀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엄마하고 이제 표정놀이 같은 거, 엄마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맞춰보는 놀이 같은 걸 합니다. 이제 막 화나는 이제 감정으로 엄마가 화나는 표정을 했을 때 감정이 어떤지 이제 맞춰보는 거죠.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이제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자기 감정을 얼굴로 드러내는 연습들을 합니다.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내가 타인한테 보인다는 게 어떤 건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런 감각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완치라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다양한 이제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치가 되나요? 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뇌 발달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가 목표가 달성되면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발달을 도와가야 되는 거지. 우리 자폐 아이들이 완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건 이건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제 19살, 20살까지 뇌 발달은 계속 된단 말이에요. 자폐를 꼭 치료하겠다 해서 너무 올인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도 지치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올인한다. 그런 이제 관점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이 쭉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도와준다. 이런 관점으로 방향을 보셔야 돼요. 사실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올바르게 아이를 대해 주는 걸까요? 일단 이제 각 연령마다 부모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씩 이제 다를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자폐 아이들이 이제 공감 영역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을 조금씩 자꾸 건드려주고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뇌발달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감각 같은 경우가 과민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닿아도 이게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제 무작정 이제 스킨십을 하기보다는 이런 친구들은 어떤지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감각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 감각을. 특정 모양의 패턴에 관심을 계속 갖는 거예요. 동그란 형태에 관심이 있다. 그럼 같이 만져보자. 같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원을 만지고 싶은데 저 위에 원을 만지고 싶어 한다. 그때 안아서 만지고, 그럼 또 절로 가보자 해서 또 같이 아이랑 손잡고 가서 만지고, 비언어적인 영역을 가지고 아이랑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 영역들, 공감 영역들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계속 드리는 건 이제 재활로 비유를 드리거든요. 신경이라는 건 갑자기 확 이렇게 갈 수가 없고 단계별로 끌어올려야 돼요. 신경망이 아예 발달이 안 돼 있는 경우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각 추구를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제 좋아하는 동물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동물이니까 만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은 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뇌에서 그거를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잠겨있던 뇌 영역들이 조금씩 이제 발달하고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이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네네. 부모님들 어떤 태도로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이래야 되는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이가 뭐 자폐라는 병명을 듣게 되면 병명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커요. 가슴이 이제 철렁하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이 공감 영역과 사회성 영역들의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발달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폐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폐라는 병명에 너무 이제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이의 뇌 발달이 좀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오더라고요.